미숙인의 김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손님들이 김밥을 먹는 모습이 보였죠. 하얀 쌀밥에 노란 단무지, 분홍 햄, 초록 시금치. 김밥이 맛있어 보였습니다. 민주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죠. 돈도 없는데 뭐라고 말하지? 그냥 가야 하나?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민준을 쳐다봤죠. 며칠째 씻지도 못한 초라한 행색. 헝클어진 머리. 낡은 옷.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했죠.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카운터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할머니 한 분이 카운터에 서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뒤로 묶고 깨끗한 앞치마를 하고 계셨죠. 뭐 시킬 거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며칠째 굶었는데요. 남은 김밥 한 줄만 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너무 창피했죠. 평생 이런 부탁은 처음이었습니다. 손님들한테 구걸을 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민준을 쳐다봤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의 뭐래? 거지야? 쯧쯧 어린 나이에. 민준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할머니는 한동안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봤죠. 민준의 얼굴, 옷, 신발까지 모든 걸 살펴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다리에는 힘이 없었죠.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앉으라니까. 쓰러지기 전에. 할머니가 빈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빨리 안 앉아?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민준은 서둘러 테이블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죠. 다리가 후들거려서 앉는 순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김밥 한 줄과 따끈한 우동 한 그릇이 놓여 있었죠. 김밥은 큼직하게 썰어져 있었고 우동은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먹어. 할머니가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긴.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빨리 먹어. 식기 전에. 민준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죠. 2번, 3번 시도 끝에 겨우 잡았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 고소한 참기름 향, 아삭한 단무지, 부드러운 계란, 모든 게 너무 맛있었습니다. 민준은 울면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민준을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그저 먹었습니다. 하나, 둘, 셋. 김밥을 다 먹고 우동을 먹었습니다. 후루룩 국물을 마셨죠.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속이 따뜻해졌죠. 10분 만에 다 비웠습니다. 그릇에 남은 국물까지 다 마셨죠.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3일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죠. 다 먹었어?
네,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정이 뭐야?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것, 친구와 함께 부산에 온 것, 친구에게 돈을 맡겼다가 배신당한 것, 3일째 거리를 헤맨 것,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말하는 동안에도 눈물이 흘렀죠. 다 말하고 나니 민주는 또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죠. 그때 주방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깔끔하게 민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죠. 민준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서 말해줬습니다. 남자는 민준을 한번 쳐다보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는 듯 했죠. 마침 배달하는 사람 손이 모자랐는데.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으로 대화하는 것 같았죠. 남자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 생각 있어?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대신 말해두는데 공짜는 없어. 남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방금 먹은 김밥이랑 우동값 오늘 일해서 갚아. 그리고 내일도 일하면 내일 밥 먹을 수 있고, 모레도 일하면 모레 밥 먹을 수 있고, 세상에 공짜 밥은 없어. 일한 만큼 받는 거야. 알겠어?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든지 할게요. 감사는 무슨. 일단 저기 설거지부터 해. 주방에 쌓여 있어. 민주는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접시, 그릇, 젓가락, 숟가락.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일할 수 있다는 게,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살았다. 정말 살았어. 민주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개졌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죠. 1시간 동안 설거지를 했습니다. 쌓여있던 그릇이 다 깨끗해졌죠. 민주는 땀을 닦으며 주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와 남자가 민준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 했어?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사장님. 설거지 다 했어요.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남자가 빙긋 웃었습니다. 일 빠르네. 마음에 드는데? 그럼 이제 홀 청소해. 테이블 닦고 바닥 쓸고 닦고. 네, 바로 하겠습니다. 민주는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게 구석구석 닦았죠. 바닥도 깨끗하게 쓸고 닦았습니다. 오후 내내 일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고 김밥을 날랐죠. 빈 그릇도 치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가게가 더 바빠졌죠. 민주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으니까요.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닫았죠. 민준아, 수고했어. 오늘 진짜 열심히 하더라. 할머니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당연히 해야죠.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나는 장태양이야. 이 집 주인이고, 저분은 우리 어머니 장미숙이시고, 민준은 꾸벅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일 잘했어. 태양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오늘 일당이야. 2만 원.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많이요? 오늘 김밥이랑 우동값 빼고 남은 거야. 원래는 더 줘야 하는데 내가 먹은 거 빼면 이 정도네. 민준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에 쥔 돈이 너무 소중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준아. 응? 오늘 밤 어디서 잘 거야?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창고에 작은 공간 있어. 거기서 자도 돼. 민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민준은 가게 창고 한켠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잤습니다. 낡은 이불이었지만 며칠 만에 누워보는 따뜻한 잠자리였죠. 민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어.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 은혜 꼭 갚아야지. 민준은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3일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죠. 다음 날 새벽 5시 민준은 눈을 떴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주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조심스럽게 일어나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태양이 이미 일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었죠. 일찍 나오셨네요, 사장님. 민준이 말했습니다. 김밥집은 새벽이 전쟁이야. 준비할 게 많거든. 태양이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일찍 일어났네. 마음에 드는구만. 저도 뭐 도와드릴까요? 저기 단무지 있지? 그거 썰어. 민준은 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단무지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죠. 아침 6시가 되자 미숙 할머니도 나왔습니다. 어머, 벌써 일하고 있네. 네, 할머니. 사장님이 단무지 썰으라고 하셔서요. 미숙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봤습니다. 손놀림이 영 어설프구만. 이리 와봐. 내가 알려줄게. 할머니는 민준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줬습니다. 칼 잡는 법, 써는 각도, 속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줬죠. 못하는 건 당연해. 처음이니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같은 실수를 2번 하면 그건 내 잘못이야. 알겠어? 네, 할머니. 명심할게요. 민준은 할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전 7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죠. 민준은 홀서빙을 맡았습니다. 주문 받고 김밥 나르고 빈 그릇 치우고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김밥 3줄 포장이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우동 하나요? 네, 금방 나옵니다. 민준은 목소리를 크게 내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이 민준을 쳐다봤죠. 젊은 친구가 참 열심히 하네.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 바빴습니다. 손님이 몰려들었죠. 민준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피크 타임이 지나고 손님이 줄었죠. 미숙 할머니가 김밥 한 줄을 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점심이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준이 김밥을 먹으려는데 태양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네, 사장님. 오늘 일하면서 뭘 느꼈어?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근데 뿌듯하기도 하고요. 태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일이야. 힘들지만 뿌듯한 거. 세상에 쉬운 돈은 없어. 공짜로 얻은 건 결국 독이 돼. 스스로 번 밥이 진짜 밥인 거야. 알겠어?
민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네, 사장님. 기억할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도 민주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감 시간까지 한시도 쉬지 않았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김밥집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준비부터 저녁 마감까지 모든 걸 할 수 있게 됐죠. 손님들도 민준을 알아봤습니다. 오, 민준이 왔네. 형 김밥 3줄 포장해줘. 단골 손님이 민준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네, 형님. 바로 준비할게요. 민준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밝은 미소에 손님들도 기분이 좋아졌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태양이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야. 민준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죠. 생애 처음 받아보는 월급. 150만 원이었습니다. 손에 쥔 돈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감사는 무슨.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였죠. 그때 태양이 물었습니다. 민준아, 그 돈 어떻게 쓸 거야? 필요한 거 좀 사려고요. 옷도 없고 신발도 낡았고 세면도구도 사야 하고. 태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건 사야지. 근데 한 가지 기억해. 뭔데요? 버는 돈의 절반은 무조건 저축해.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절반이요? 그럼 쓸 돈이 너무 없지 않아요? 태양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돈은 물이야. 손에 쥐고 있으면 흘러나가. 지금은 먹고 자는 게 해결되잖아. 그럴 때 모아야 해. 나중에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그 돈이 너를 살려줄 거야. 민주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장님 말이 맞았죠. 지금은 김밥집에서 먹고 자는 게 해결되니까 돈 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사장님. 절반은 꼭 모을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태양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그날부터 월급의 절반을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사고 나머지는 통장에 넣었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김밥집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아침엔 누구보다 먼저 나와 준비했고 저녁엔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했죠. 손님 응대도 민준이 제일 잘했습니다. 어느 날 까다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김밥을 받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죠. 야, 이거 참기름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느끼하잖아. 미숙 할머니가 가려는데 민준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새 거 가져다 드릴게요. 참기름 덜 넣어서 다시 말아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민준이 재빨리 김밥을 가져가 다시 말았습니다. 참기름을 적게 넣어서 새로 만들었죠. 손님,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한 입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네. 맛있게 드세요. 민준이 밝게 웃자 손님도 표정이 풀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숙 할머니가 나중에 민준에게 말했죠. 야, 너 아까 잘했다. 별거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야. 화난 손님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려워. 할머니가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손님 마음을 읽을 줄 알아. 그게 장사의 핵심이야. 민준은 뿌듯했습니다. 칭찬받으니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단골 손님들이 민준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수고한다. 민준이 덕분에 맛있게 먹고 가요. 저 아저씨 참 싹싹해. 보기 좋아. 손님들의 칭찬에 민준은 더 신이 났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웃음이 나왔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19살이 됐죠.
태양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사장님. 둘은 가게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양이 먼저 입을 열었죠. 민준아, 너 올해 19이지? 네, 맞아요.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전부예요. 태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좋아. 근데 말이야. 응?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떨까? 민준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공부요? 그래. 검정고시 보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장 따고 대학도 가보고.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검정고시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사장님, 저 같은 애가 무슨 공부를.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왜 못해? 태양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준아, 너 똑똑해. 일하는 거 보면 알아. 계산도 빠르고 손님 응대도 잘하고. 머리 좋은 애야. 태양이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저 공부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고아원에서도 공부 잘 못했고.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돼. 태양이 민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낮에 일하고 저녁에 학원 다녀. 1년만 해봐.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고등학교 졸업장이 너한테 길을 열어줄 거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 그냥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족이니까. 태양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리 집 아들 없어. 내가 아들 같은 거야.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이 공부해서 잘 되는 거 보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 민주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죠. 아버지의 마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 민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뭘 해? 태양이 툭툭 민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대신 약속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내 몫이야. 알겠어?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꼭 해낼게요. 사장님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다음 주부터 민준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집 준비. 단무지 썰고 계란 부치고 당근 볶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하고 저녁 7시 근처 학원으로 달려갔죠. 학원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면 자정이 다 됐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모든 과목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죠. 특히 수학이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놓쳐서 기초가 없었거든요. 선생님, 이 문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민준이 학원 선생님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디가 어려워?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줬죠. 민준은 이해될 때까지 계속 물었습니다. 모르는 건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그 같은 실수는 절대 2번 하지 않았죠. 태양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못하는 건 당연해. 처음이니까. 근데 같은 실수를 2번 하면 그건 내 잘못이야. 민주는 그 가르침을 공부에서도 실천했습니다. 노트에 틀린 문제를 정리했죠. 왜 틀렸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밤마다 눈을 비비며 공부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해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했죠. 창고 한켠 작은 방에서 새벽 2시까지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미숙 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민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괜찮아요, 할머니.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죠. 학원 선생님도 민준을 눈여겨봤습니다. 민준아, 너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성적이 쭉쭉 오르네. 매주 보는 쪽지 시험 점수가 계속 올랐거든요. 선생님, 저 꼭 검정고시 붙을 수 있을까요? 민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대로만 하면 충분히 붙어. 아니, 높은 점수로 합격할 거야. 선생님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죠. 처음엔 30점대였던 수학이 70점까지 올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모의고사 점수도 계속 올랐죠.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 합격권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검정고시 시험날이 됐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죠. 미숙 할머니가 아침에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민준아, 긴장하지 말고 내 실력대로만 해. 떨어지면 어때?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네, 할머니. 잘 보고 올게요. 태양도 응원했죠. 1년 동안 열심히 했잖아. 믿어, 너 자신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도 다 봤어. 네, 사장님. 꼭 좋은 결과 가지고 올게요.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보였죠. 나이든 어르신들, 젊은 청년들. 모두 자신만의 사연을 안고 왔을 겁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수학 마지막 문제가 정말 어려웠죠.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간 공부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신중하게 풀었죠. 모르는 문제도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왔습니다. 민준은 탈진한 듯 벤치에 앉았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2주 후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죠. 미숙 할머니와 태양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민준아, 빨리 확인해봐. 미숙 할머니가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이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치기가 어려웠죠. 2번 만에 겨우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는 순간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장님, 저 합격했어요. 뭐? 진짜? 태양이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합격이라고 적혀 있었죠. 점수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평균 85점. 민준아, 합격이다. 합격. 미숙 할머니가 민준을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고등학교 졸업장 땄다. 진짜 자랑스럽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사장님, 정말 해냈어요. 1년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 내가 해낸 거야. 내가. 태양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감정을 숨기지 못했죠. 민준아, 장하다. 정말 장해. 85점이면 거의 우수 졸업자 수준이야. 사장님,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공부하라고 안 하셨으면 저 꿈도 못 꿨어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내가 뭘 했어? 나는 학원비만 좀 보탰을 뿐이야. 그날 저녁 김밥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미숙 할머니가 특별히 상을 차렸죠. 불고기와 잡채, 떡볶이, 튀김, 탕수육까지. 오늘은 우리 민준이 합격 기념이야. 마음껏 먹어. 할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안 하셔도 되긴.
내 아들 검정고시 붙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미숙 할머니의 말에 민주는 또 울컥했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말. 그 한마디가 민준의 마음을 녹였죠. 식사를 하며 태양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 사장님. 이제 대학 준비해야지. 대학 다니면서도 여기서 일해도 돼. 정말요? 사장님, 괜찮아요? 당연하지. 시간 맞춰서 오면 되지 뭐. 학비는 걱정 마. 지금까지 모은 돈이랑 우리가 좀 보태줄게. 민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학비는 제가 벌어서 낼게요. 장학금도 신청할 거고 아르바이트도 더 할 수 있어요. 태양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 마음가짐이 좋아. 역시 우리 민준이야. 돈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신이 더 중요해. 검정고시 합격 후 민준은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김밥집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입시 학원을 다녔죠. 또다시 바쁜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행복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대학 원서를 넣었습니다. 경영학과에 지원했죠. 김밥집에서 일하며 사업에 관심이 생겼으니까요. 언젠가 사장님처럼 자기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민주는 또 합격했죠. 경영학과 입학.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사장님, 할머니, 저 대학 붙었어요. 게다가 장학생이래요. 민준이 가게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뭐? 진짜? 미숙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경영학과요. 그것도 장학생으로요. 학비 반값 면제래요. 우리 민준이 대학생 됐다. 장학생까지. 할머니가 민준을 안아줬습니다. 태양도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잘했다, 민준아. 진짜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감개무량하네. 그렇게 민준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지 2년. 김밥집을 만난 지 2년.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준은 22살이 됐죠. 대학 3학년이 됐습니다. 낮에는 김밥집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학 수업을 들었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바쁘지만 민준은 행복했습니다. 매 순간이 감사했으니까요. 대학 성적도 좋았습니다. 학점 4.0 이상을 유지했죠. 교수님들도 민준을 좋아했습니다. 민준 씨 항상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냥 당연한 일 하는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죠. 가게에 필요한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갈치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야채를 고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당근 1kg 주세요.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점상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었죠. 초라한 옷차림, 수척한 얼굴.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우진형? 민준의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청년이 움찔했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4년 만의 재회였죠. 민준아? 정우진이었습니다. 4년 전 민준의 돈을 들고 도망갔던 그 사람. 우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왜 여기? 너 어떻게? 우진이 말을 더듬었죠.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얼굴이었죠. 분명 원망했습니다. 밤마다 배신감에 울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눈앞의 우진은 너무나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4년 전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 낡은 옷, 구멍난 신발. 우진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사던 야채를 급하게 계산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우진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민준아, 잠깐만, 제발 한마디만. 민주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김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찜질방에서 깼을 때의 그 절망감. 사흘을 굶으며 헤맸던 기억. 공원 벤치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밤.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미숙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래?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 며칠 뒤였습니다. 민준이 김밥 배달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죠. 골목길을 걷는데 누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준아. 우진이었습니다. 민준은 멈춰섰죠. 형. 민준아, 나 할 말이 있어. 제발 한 번만.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죠.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뭐 하는 거야? 일어나. 민준이 당황했죠. 민준아, 내가 4년 전에 한 짓.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었어. 우진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날 이후로 어떻게 살았어?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처음엔 그 돈으로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금방 다 써버렸지. 어디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몇 달 만에 다 없어졌어. 돈 떨어지니까 막막하더라. 일자리 구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 이 식당 저 식당 전전하면서 살았어. 사기꾼한테 걸려서 빚도 지고, 남자한테 사기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우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4년 동안 정말 개고생했어. 힘들 때마다 내 생각이 났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너는 어떻게 됐을까? 혹시 나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까? 밤마다 악몽 꿨어. 우진이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서야 할까? 그때 태양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힘들 때 도움 받았으면 나중에 힘든 사람 도와라. 그게 은혜 갚는 거야. 민준도 4년 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굶주리던 자신을 구해준 건 김밥집 할머니와 사장님이었죠.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민준은 없었습니다. 형, 일어나.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들었죠. 솔직히 말할게. 원망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지금 형 모습 보니까 나도 모르겠어.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시간 좀 줘. 생각 좀 해볼게.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연해. 내가 날 용서 못해도 이해해. 오늘 이렇게 만나서 사과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해. 민주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우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죠. 민준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진을 만난 뒤 민주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우진의 초라한 모습이 떠올랐죠. 무릎 꿇고 울며 사과하던 모습. 4년 동안 고생했다던 이야기. 복잡한 감정이 민준을 괴롭혔습니다. 그 주말 민준은 미숙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고민이 있어요. 뭔데, 민준아?
할머니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민주는 우진을 만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4년 전 자신을 배신했던 친구, 초라한 모습으로 사과한 것, 무릎 꿇고 울던 것까지 다 듣고 난 미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줄지 말지 고민이구나. 네. 할머니, 솔직히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용서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따라가요. 그때 주방에서 태양이 나왔습니다. 대화를 들은 듯 했죠. 민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사장님. 4년 전에 내가 우리 가게 문 열고 들어왔을 때 기억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저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내가 왜 널 받아줬는지 알아?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죠. 왜요?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야. 태양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길거리에서 헤맨 적 있어. 사업 망하고 빚쟁이한테 쫓기고 갈 데가 없었지. 민주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 이름도 모르는 식당 주인이었지. 공짜로 밥 주고 일자리까지 줬어.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태양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나중에 내가 잘 되면 힘든 사람 만나면 도와줘라. 그게 은혜 갚는 거다.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을 때 그 말이 떠올랐어. 이제 내가 받은 거 돌려줄 때가 됐구나 싶었지. 태양이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준아,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봐. 내가 그 친구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18살 아무것도 없는 애가 큰돈 들고 낯선 도시에 갔을 때 말이야.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우진이었다면 두렵고 막막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니까요. 그날 밤 민주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왼쪽에 용서하는 이유, 오른쪽에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를 적었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